네, 앞서 보신 대로 도내 고령화 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노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홍 기자, 먼저 고령화 문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사실 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게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강원도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강원도 고령 인구 비율이 2010년에는 14.8%였는데 2012년 15.7%, 16년 17.2%, 19년 19.6%, 올해는 20.1%까지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15.8%인 것을 비교하면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경우에를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을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이제 강원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세하게 좀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도내 시군별 고령화율 자료를 나타낸 건데요. 원주가 14.3%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고 양양이 28.7%로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춘천, 원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강릉에서조차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기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신 것처럼 강원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강릉이 20%가 넘는다는 건 상당히 의외인데요. 고령화 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 고령화 지수 문제는 지방 소멸 문제와 직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소멸 지수로 이제 앞으로의 지역 소멸 위험 여부를 좀 판단을 하는데요. 지방 소멸 지수는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네. 이 조건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해보자면 출산이 활발한 연령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보다 적은 상황에서 인구학적으로 이 지역이 소멸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전제가 깔린 계산 방법인데요. 네. 이 방법을 도입했을 때 춘천, 원주 등을 제외하고 도내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수 0.2에서 0.5에 해당하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소멸 위험 지수가 0.5라는 거는 노인 인구가 가임 여성 인구의 2배 이상이라는 건데 사실 뭐 그만큼 출산 가능성이 급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이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 단순 수치로만 살펴보면 지난해 말에 강원도에 전입한 인구가 7만 7,900여 명이었고 전출한 인구는 7만 6,200여 명으로 1,600여 명이 오히려 유입되면서 인구가 좀 소폭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청년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은퇴 후에 귀농 등의 영향으로 노령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경향이 좀 뚜렷하거든요.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면 이 지역 소멸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 감소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젊은 인구가 유출이 되면 지역 발전 잠재력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또 마을을 유지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도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도 매년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 강원도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모두 504개 과제에 무려 1조 9천여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생애 주기별 종합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육아 기본 수당을 도입해서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4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또 국공립 어린이집 11곳을 더 늘려서 육아 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청년들이 도내에 있는 이제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체에 월 100만 원을 6개월간 지급을 하고요. 또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금도 지원을 합니다. 네. 노인의 지원도 있는데요. 노인 같은 경우 기초연금 그리고 특화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강원도 같은 이런 고령화 문제는 뭐 청년 실업이라든지 저출산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같은 한국 사회 구조 전반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쉽게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네. 당장 우리 삶에 직면한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이런 문제들은 푸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문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세부 내용이긴 하지만 또 앞으로 계속해서 취재를 해보기로 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지금 있는 노인 인구들도
돌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앞서 보도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네, 우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좀 불거지면서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요양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 이제 강원도 철원군에서도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80대 남성이 감염되는 사례가 좀 발생했었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방문 횟수를 줄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원 가정 방문을 한 달 넘게 중단을 했습니다. 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노인복지관이나 무료 식당 등 노인 시설을 줄줄이 휴관해야만 했는데요. 네. 노인들의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고립은 됐는데 가정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노인들이 이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지자체마다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말벗 안부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노인 돌봄을 재개하는 주장은 좀 어렵다. 이것들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노인 복지시설이 단계적으로 좀 운영이 되는데요. 방역과 노인 관리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할지 우리 모두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고령화 현 상황에 대해서 홍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